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이제 5월달이 이틀 남았어요. 이틀. 5월달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지나면 이제 5월이 끝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이에요. 이 상태로 일단 다음 달을 볼게요. 다음 달. 소리 안 들리세요? 잠깐만요. 마이크 세팅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마이크 세팅 제대로 되어 있어요. 자, 롱쇼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뭐 하나만 찾아보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9시 2분이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페이지가 한 90 정도 가면 될라나요? 아, 정확하게 찾았다. 야. 예. 한 방에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90페이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예. 자, 이게 제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우, 저도 깜짝 놀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요 빨간색으로 된 거, 요거 1번. 요게 하락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2번. 자, 1번의 흐름은 하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하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예, 2번에서는 상방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쵸?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요. 이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힘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이 선이 힘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에는 활용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은 쓰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90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요 빨간색 선, 이게 위를 보거든 쓰지 마, 이거죠? 자, 빨간색 선이 아래를 볼 때는 쓰는데, 이거를 아래를 보다가 위로 방향을 틀면 이 선은 쓰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죠. 2번은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파란 게 내려오고 파란 게 올라가요. 빨간 선, 빨간 선이 위를 보는 상황이 오면 보통 위에 파란 게 내려오고 아래 파란 게 올라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의 구조예요. 구조. 보시면 내려오죠. 내려오잖아요. 파란 거. A, B, C. 그쵸? A, B, C. 내려와요. 그러니까 빨간 게 고개를 들면 파란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올라오죠.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번호를 다 써서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수는 현재 6번이고 매도는 현재 5번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달 기준입니다. 아직 제가 다음 달 시가도 모르고 이번 달 종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끝날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고, 이런 구조가 되면 적어도 5번부터 매도가 가능하고 6번 아래로는 매수니까 5번의 수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의 수치를. 이대로 끝나면 그렇다. 자,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시나리오를 몇 개 만들어 놓고 보자는 거죠. 자, 기다리세요. 표 좀 만들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자, 월봉부터 시작할게요. 월봉부터. 자, 월봉. 종가를 355.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355. 자, 상단선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 자, 빨강색이 위를 보잖아요.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빨강색이 위를 보니까 이거는 매도선으로 못 쓰고, 매도선으로 쓸 수 있는 건 요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예. 그러니까 P3 358.25 358.25에서 그죠? P5까지 365.60. 예, 요 사이가 매도가 되고, 매수는
솔직히 이건 아니다. 예, 이런 건 쓸 수 없어요. 이런 건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어렵다. 자, 350. 와, 진짜 이것도 있는 거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단선은 P3 355.42, 그다음에 P5까지 366.51. 이걸 인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하단선은 좀 그런데 어쨌든 있으니까 인정할게요. P3 345.86, 그 다음에 345, 와, 이건 무시. 이건 없다. 상단선은 P3부터 P5에요. P3 355.24, P5 368.14, 마지막으로 340. (340이면) 상단선이 T5가 돼요. 각도가 살아나서 341.80. 하단선은 없죠. 지금은 이 정도에 와 있죠. 이 정도. 지금 이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선도 일부 살아나고 상단선은 지금보다 5% 정도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수치를 잘 대충 기억해 두세요. 근데 요 앞에 수치는 중요하고요. 이 뒤에 수치는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수치, 그러니까 상단선 앞에 있는 355, 358 이런 수치는 잘하면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잠시 끄고 이격? 제가 계속 요새 언급하는 내용 중에 이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격. 이격은 벌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격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격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왕따 당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의 관계가 존재해. 그러니까 그 둘이 누구냐잖아요. 그 둘이 누구냐. 보통 봉과 이평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격이라는 건 봉과 이평과의 거리예요. 봉과 이평과의 거리. 그리고 요 봉과 이평과의 거리를 그림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한자로 도라고 하죠. 예, 그림으로 그리면 이격도가 돼요. 자, 우리가 보조지표를 선택할 때 이격도라는 게 있는데, 이격도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격도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거는 에버리지고, 요거는 피리어드죠. 요게 기간. 그죠? 그러면 요 기간이 2평의 기준이죠. 예, 2평의 기준. 요거를 몇으로 할 거냐. 요걸 5회도 되고 10회도 되고 20회도 되고 60회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이거 씁니다. 22평만 써요. 22평. 다른 건 안 써요. 예, 이격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딱 요것만 씁니다. 22평. 자, 일반적인 이격은 수치만 따져요. 그래서 이격이 기본적으로 105하고 98 이 정도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105 이상이면 뭐 과열이라고 그러고 98 이하면 침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다 쓰레기 같은 내용이에요. 이격은 35% 정도를 벗어나면 위력이 생겨요. 자, 100을 기준으로 위로 35, 아래로 3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로 35면 얼마예요? 135입니다. 135. 아래로는요 65죠. 이 정도면 바닥이고 이 정도면 고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135%를 넘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시장에서 이격이 135%를 넘었다라는 거는 미쳤다는 소리거든요.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밑으로 35%가 까져서 65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미친 거예요. 이게 환이고 이게 공포죠. 그래서 공포에서 사고 환희에서 팔라. 이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대충 35 정도 보시면 돼요. 35. 105 이런 거는 택도 없어요. 실제로 겪어보시면 105는 고점이 될 수가 없어요. 과열은 될 수 있지만 고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점이 나오려면 미쳐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격이에요. 일반적인 이격. 자, 지금 따진 이격은 기준이 뭐였냐? 종가예요.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격의 기준은 종가입니다. 왜?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 C가 뭐냐? 요 C가 클로즈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격은 기준이 종가입니다. 종가. 자, 제가 알고 싶은 건 고가와 저가의 이격이에요. 자, 다시 제가 알고 싶은 건 고가와 저가의 이격이라고요. 종가의 이격은 이미 있어. 이미 제공해요. 세상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35% 오버하면 아 이거 미쳤다. 그죠? 35% 언더하면 아 이것도 미쳤다. 35% 언더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사야 되나 보다. 이 생각하면 되고 35%를 오버하면 아이고 들고 있는 거 팔아야겠네.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가가 과열인지 고가가 과열인지 아니면 저가가 침체인지 고가가 침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이 이격 공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볼린저 밴드예요. 자, 일반적으로 중심선이 있고요.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자, 하단은 고가랑 관련이 있어요. 고가랑. 상단은 저가랑 관련이 있어요. 요 벌어진 값을 이격이라고 합니다. 요 벌어진 값. 따라서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저가 이격을 보는 거고, 예, 하단선 밑으로 빠지면 고가 이격을 보는 거예요. 자, 종가 이격은 이격도를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이격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저가 이격을 보려면 상단선을 봐야 되고 고가 이격을 보려면 하단선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붙어요. 예, 붙는다고요. 이걸 이격을 해소한다고 말합니다. 떨어지면 이격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붙어야 이격이 해소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예요. 예, 여기 나가면 매도 대상이 아니고, 예, 여길 넘어가면 매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홀딩은 돼. 가져갈 수는 있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그러나 신규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단선을 넘어갔을 때는 신규 매수 안 하고 하단선 밑으로 빠지면 신규 매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건강에 해롭지는 않아요. 자,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샘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떠들면 에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몇 가지 샘플을 볼게요. 먼저 이격도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보실 건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자, 잠깐만요. 기본 차트. 자,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여기다가 제가 이격도를 입힐게요. 지표 추가 이격도. 대부분의 증권사에는 이격도가 있어요. 유명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예.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0. 저는 나머지는 안 봐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20만 봐요. 자, 색상 검정색으로 굵게. 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35가 넘으면 된다 그랬죠? 135. 자, 135 넘었죠? 어디에요? 네. 135가 넘은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도 135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135 넘었죠? 예. 여기는 135가 넘나? 볼게요. 134.81. 그러니까 요 세 봉은 미친 봉이에요. 하나, 둘, 셋. 예. 이게 고점이라고요. 이게 고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갔잖아요. 더 올라갔어요. 보시면 종가는. 근데 이격이 내려가잖아요. 그쵸? 이격이 빠져요. 이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종가만 올라가. 지금 봐요. 이격이 90까지 떨어졌어요. 그쵸? 이격이 90까지 떨어졌다니까요. 예. 여기가 저점인가요? 고점이죠. 여기 고점이잖아요. 135를 넘어가면 고점이라니까요. 135 고점. 네. 여기도 고점이에요. 빠져요. 네. 이렇게 올라도 여기 고점이에요. 135를 넘었잖아요. 네. 이거 보면 이게 무슨 고점이야.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거 올려 판 거야. 결국 내려와요.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고점 바닥 연결해 보면 맞아요. 이거 별로 안 좋네. 자, 135를 넘어간 봉치고 안 빠진 봉이 있어요? 없죠. 135 여기. 자, 여기 135 넘어간 자리잖아요. 135를 넘어가서 135 밑으로 빠지면 끝이에요. 그죠? 135 위로 올라왔다가 135 밑으로 내려가면 아웃. 끝나는 거라고요. 여기가 끝이죠. 여기가 상승 끝나는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열. 여기 과열이 해소된 거예요. 안녕 이거예요. 여기도 해소됐죠. 봉 몇 개 만에. 예. 여기도 몇 개 만에 해소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65. 와, 이거 봐요. 딱 65지. 그죠? 딱 65잖아요, 바닥. 35 과열하면 꼭지, 35 침체하면 바닥.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네. 35를 빼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사고, 그죠? 135를 넘어가면 팔고, 예. 왔다 갔다 지금까지 그 짓만 계속 반복한 거 아닌가요? 예. 왔다 갔다.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격은 이랬다고요. 이격은 135를 넘어가면 135 밑으로 빠질 때 요때가 아웃이고 요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승이 끝나는 자리. 그러니까 135를 넘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리. 예, 나오는 자리가 끝물이에요, 끝물.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과열의 시작점이고
135 밑으로 꺾이는 자리가 작살나는 자리죠. 지금까지 이 구조가 요 1998년 이후로 4번 있었어요. 하나, 5번이구나. 하나, 둘, 셋. 아니다. 4번이다. 지금까지 4번 있었어요. 근데 4번 다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이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이 침체인가요? 아니죠.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침체가 돼요? 65까지는 빠져야지. 65까지는 가줘야 135를 넘었는데 65를 왜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은. 그래서 만약에 매도 치고 싶다 그러면 135 넘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온 적이 태반이에요. 뭐 여기도 안 왔고 여기도 안 왔고 여기도 안 왔어요. 이건 미치지 않으면 오지 않는 자리인 거죠. 진정한 과열에만 오는 그런 징후예요. 자, 이격은 보여드렸죠? 이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돼요. 작년 1월 달에 이게 150까지 갔었나? 그래서 진짜 미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격을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그런 이격 말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하는 이격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띵글에서 쓰는 이격의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지표 겹치기, 자, 요게 이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보시면 안 넘어가요. 이 노란색 선 그리고 요 검정색 선이 다 20 상단선이거든요. 잘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걸쳐서 가도 이렇게 터치 하면서 가지 혼자 붕 떠서 잘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붕 떠서 가는 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저앉는 봉이 나와요. 붕 뜨면 주저앉아요. 그래서 안 뜨는 게 좋아요. 여기도 붕 떴죠. 붕 뜨면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닫고 가야 돼. 계속. 그래야 힘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건 힘이 단절되는 거거든요. 이런 봉에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밑으로는 이격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건 지금 안에 있잖아요. 하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의 영향을 하나도 받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수 중에 나스닥이 있습니다. 나스닥. 잘 보세요. 나스닥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세요. 타고 가죠. 타고 가요. 타고 가는데 얘가 떴어. 그죠? 2020년 8월 봉이 상단선 안 찍고 저가가 이격을 해소하지 않고 가니까 그 다음 봉이 바로 브레이크 걸어요. 너 왜 건방지게 그냥 가? 이러면서 해소하죠. 그리고 계속 타고 가요. 보세요. 계속 타고 올라가죠. 그럼 요 상태를 보세요. 요 상태. 지금 요렇게 해서 얘가 벗어났죠. 얘가 고가가 안 찍었어. 그러면 얘는 돌아오잖아요. 그죠? 얘가 고가를 안 찍었더니 얘가 다시 와. 이렇게 된 거죠. 저가가 안 찍었더니 다시 와 하는 거랑 똑같이
고가가 안 찍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게 벌어졌잖아요. 이게 이격을 벗어나는 봉이거든요. 그럼 얘가 회귀를 해요. 이렇게 회귀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회귀했다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아래는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아래에서 하방 공략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요 위에서 하방 공략한 사람은 버티면 되는데 요 밑에서 하방 공략한 사람은 고생하는 거죠. 자, 다음 달에 이격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격이 거의 해소됐어요. 이해되세요? 이격이 거의 해소돼 있다고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이제 되돌아가야 될 이유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격 얘기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되감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감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가가 내려서 마감한 뒤에 6월 2주 뒤에 감는다고 생각했어요. 6월 2주 뒤에 감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6월 2주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바닥을 찍고 나면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아 올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 시나리오였어요. 왜? 이격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위로 한번 가야 돼. 지금은 미리 해소하고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6월 두 번째 주 이후의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감아버리니까 네.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격을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애초부터 알고 알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과 무조건 아래로 갈 거라는 희망만 갖고 배팅을 하는 사람의 대응은 다른 거죠. 일단 돈을 쟁겨. 그죠? 하방을 보더라도 이격을 해소하기 위한 반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현금을 일단 빼요. 다 안 넣어. 왜? 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로지 하방만 보시는 분들은 돈 다 넣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훈련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현재 봉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봉의 차트도 눈에 넣어둬야 돼요. 눈 안에 넣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짓을 벌이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현재가 변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재만 보고 미래를 안 보고 있으면 현재가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걸 저야 이제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습관이 그렇게 썩 적응하는데 편리하지는 않아요.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리세요. 그리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 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 지표를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걸어놨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잠깐만요. 띵글 배우기에 들어가 있나?
잠깐만요.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요 차트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뭐 이거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가져다 쓰시라고 제가 어디 있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링크가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예, 찾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링크 드렸잖아요. 저 유튜브에 가시면, 저 유튜브 동영상에 가시면 예,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 넣으시면 예, 제가 보는 차트를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영문에도 되고 영문 글로벌에도 돼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영문 S샵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모바일에도 PC 버전의 수식이 연동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수식을 깔아 놓으시면 나중에 모바일에도 다 가져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설치해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격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끔 시간 나실 때 이격을 보세요. 이격을 보셔야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월봉에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은 2포 상승이에요. 2포 상승으로 야간 선물이 끝났어요. 진짜로 2포에서 끝날지 모르죠. 그래서 1포 상승, 2포 상승, 3포 상승, 4포 상승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352부터 자, 352입니다. 352. 아이고,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여기 T3만 올라오죠? T3의 위치는 346.74예요. 그쵸? 상단선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러니까 352에서 시작하면 주봉은 못 쓰는 거예요. 다음 351. 자, 351을 쓰면 역시 상단선은 다 박살났어요. 예. 하단선은 어딨냐? 346.49. 예. 매도가가 주봉에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이렇게 시작하면 나가리예요. 이번에는 350. 예. 350에서 시작을 하면 없어요. 그쵸? 없습니다. 예, 상단선이 없어요. 이 정도면 없다고 봐야 돼요. 하단선은 T3이니까 346.23이에요. 마지막으로 349. 예, 349 하면 그나마 상단선이 P4에 생겨요. 350.84. 그리고 하단선은 P3 346.49.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수치입니다. 이 수치. 다 346대예요. 그러니까 1포가 오르든 2포가 오르든 3포가 오르든 4포가 오르든 다 매수가는 347보다 낮아. 그죠?
다 347보다 낮아요. 뭐만 차이 있냐? 매도가가 없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도가가 없어. 갭을 뜨면 매도가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매도 못하죠. 예. 주봉으로 매도 못합니다. 주봉으로 매도를 못해요. 그런데 하단선이 346이에요. 요건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시간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시간. 자, 지금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 상승했죠? 여기서 상승했죠? 여기서 상승하고 여기서 상승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예. 고저가 상승 중이에요. 고저가 상승 중입니다. 종가만 하락했죠. 아직 못 꺾었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고가 넘으면 다시 고가가 또 상승해요. 그쵸? 종가는 상승하면 상방, 하락하면 하방이에요. 자, 상승하면 상방이고 하락하면 하방이죠. 종가는 그래요. 저가는 여길 지키면 상방, 그죠? 여길 무너뜨리면 하방이 돼요. 언제까지? 6월 두 번째 주까지. 자, 6월 두 번째 주까지 고가를 못 넘거나 저가를 깨거나 종가를 하락시키면 하방이 되는 거고, 상방으로 갈 거면 고가 올리고 저가 올리고 종가 올려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상방이고 아래로 가면 하방인 거예요. 양쪽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구간에 있지만 방향은 지금 상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꺾여야 꺾이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6월 3주 4주도 하락할 수 있느냐? 하락할 수 있어요. 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한 번만 하락하면 방향이 다시 바뀌어요. 예. 하지만 지금 1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기존의 방향이 상방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가도 할 말 없고 아래로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하락이 아니에요. 상승하면 상승 구조를 유지하는 거고 하락하면 하락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 자체는 상방의 흐름인 거죠. 상방의 흐름인 거고 이걸 아래로 눌러야 하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저가를 지키는 바람에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여기 요 저가 지켰다고 지금 방향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면서 이 1구간을 저가 지키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근데 제가 예전에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6월 3주부터 상방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트릭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 1구간 들어가 있고 여기 1구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1구간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깔끔하게 오르는 장도 아닌 거예요. 깔끔하게 오르는 장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매트릭스로 봤을 때는 엉망인 거죠. 정확한 흐름을
잡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세 번째 주 이후로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트릭스가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봉은 혼조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도 일방적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하단선의 위치. 이게 도대체 뭐냐? 하단선. 아까 보셨죠? 하단선의 수치가 다 346.74에서 346.49까지 347 언더에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봉 때문에 그래요. 일봉. 예. 일봉의 저가 얼마냐? 347.15예요. 자, 347.15. 예. 이게 금요일 저가예요. (347.15) 근데 여기 깨지면 저가가 최저가가 돼요. 언제? 하나, 둘, 셋. 요게 30일, 31일, 2일, 3일. 그 다음에 요게 이게 며칠이죠? 6월 6일, 7일. 그 다음에 이게 8일이에요. 그쵸? 날짜 잘 보세요. 3월, 5월 30일, 5월 3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7일, 6월 8일. 예. 요게 월. 그죠? 그리고 여기가 금입니다. 금. 요게 화. 요게 수예요. 즉 6월 8일은 만기일 전날이에요. 6월 9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6월 8일까지 6월 3일을 제외하고 저가를 깨면 여기 저가가 깨져요. 응? 어디 저가지? 여기 저가. 예, 이게 깨지는 거예요. 다시요. 일봉의 구조로 보면 347.15가 붕괴되면 최저가 모드가 돼요. 일봉이. 그럼 목표가 여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347.15를 붕괴하면. 그런데 주봉의 매수가가 얼마다? 346.74에서 346.23까지. 예. 즉 347.15 아래에 있어요. 주봉의 매수가는. 주봉의 매수가는 347.15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최저가 모드로 들어가요. 주봉의 하단선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봉이랑 주봉이랑 정보가 서로 달라요. 주봉의 매수가를 온다라는 사실 자체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이번 주 저가를 포함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잖아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주봉은 하락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웃기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 3일 요 날짜 빼고 저가 깨지면 매수 전략은 회피해야 된다. 예? 일봉상 저가 깨지면 회피.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상방입니다. 계속 상방이에요. 저가를 지키면 계속 사세요. 예. 저가를 깨면 끝이에요.
그렇게 그려놨어요. 일봉은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저가를 깨면 이번 주 저가를 깨겠다라는 사인을 그려놓고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상 저가만 안 깨지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상방이에요. 근데 일봉상 저가가 깨지면 상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봉의 매수가는 올 수가 없어요. 됐죠? 주봉의 매수가는 올 수가 없다고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구조로 주봉에 뭐 1포 오르고 2포 오르고 3포 오르고 4포 오르고를 표시했는데, 표시를 한 걸로 상단선이 없는 건 두 번째고, 하단선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가면 안 돼요. 그냥 위로 가야 돼. 그냥 위로 쏴야 됩니다. 위로 못 쏘면 이번 주 저가 깨러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봉은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봉의 매수가를 추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자, 위로 갈 수 있어. 위는 열려 있으니까 위로 갈 수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면 쏟아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되는 거죠. 주봉은 매도와 매수가 둘 다 안 돼요. 둘 다 신뢰할 수 없어요. 매도는 상단선이 약하거나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매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일봉은 최저가 목표라 폭락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요. 다음 주는 주봉 보지 마라. 뭐만 봐라? 월봉을 보시면 돼요. 월봉. 지금은 주봉을 봐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셔야 될 건 주봉이 아니라 월봉이라는 거죠. 근데 월봉도 이틀간만 유효해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31일까지. 6월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6월 2일이 되면 그때 상황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6월 2일 시가를 딱 찍었을 때 제가 다시 언급을 할게요. 월봉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이틀 남았고, 주봉은 4일 동안 적용할 수 있지만 매수 매도 둘 다 쓰기에 엉망진창인 상황이니까 다음 주에는 그냥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됐죠? 이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방향성을 도저히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봉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외국인 지금 선물 매도 2조 9,530억 들고 있어요. 2조 9,530억. 거의 3조 원을 들고 있죠. 3조 원을 들고 있는데 단가가 350이에요. 352에서 53 사이 고기의 단가를 들고 있어요. 3조예요. 근데 내일 아침 시초가가 352에 가면 본전이에요. 본전. 손절할까요? 잘 지켜보세요. 손절하면 355까지 갈 수 있겠죠. 손절을 하시면. 손절 안 하면요, 더 이상 못 가죠. 외국인이 여기서 손절을 하면 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손절 안 해. 선물 매도해. 그러면 352 이상의 단가는 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래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힘보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청산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이건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최대가 3.9조인데 지금 2.9조니까 4조 중에서 1조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하방은 유효한 거죠. 만기일까지. 앞으로 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일 남았어요.
만기일까지 7일 남았거든요. 7일 동안 2조 9천억을 손절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방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는 차트를 봤잖아요. 차트를 봤더니 이래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돈을 봤을 때는 지금 352까지 붕 뜨면 외국인은 본절이에요. 근데 2조 9천억을 들고 있어. 그것도 3조에 가까운 돈을 매도로 들고 있어요. 뭐 하나 잘 보세요. 선물 매도하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 단가를 안 줄 거 아니에요. 앞으로 7거래일 동안은 그럼 352 위는 어려운 거죠. 352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선물 매도를 하면 매도가를 높이는 거지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봐야 1포나 2포 이상 가기 힘들어요. 단가를 올린다고 해도 3조 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1조 원을 묻어봐야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려봐야 353, 54 거기까지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럼 시초가 351을 찍든 351을 찍든 고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 할 게 없어요. 외국인이 다 손절하기 전까지 고버스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보고 앞으로 7거래일 동안 6월 9일까지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플러스로 되면 망한 거예요. 그죠? 이 2조 9,530억이 플러스로 바뀌면 이제 고버스 투자자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망했다. 그죠? 내가 저 방송을 보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유지되는 한 오히려 이 돈에서 더 추가된다면 여전히 상방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방은 앞으로 7거래일 동안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포가 오르면 이게 0.6이고요. 0.6%가 오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0.6이라고 표시해야겠다. 0.6이고 그 다음에 이게 0.6%로 되지? 어머, 퍼센티지로 바뀌어버렸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하나 더 삽입하고 이게 0.6이니까 이게 1.2고 그러면 이게 0.9 정도 되겠네요. 0.9, 0.3 그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할게요. 2 그러면 2.4, 1.8, 1.2, 0.6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고버스를 보겠습니다. 고버스. 고버스를 봐야죠. 자, 월봉은 2,600원 언더. 그죠? 2,600원 언더가 매수가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5월 31일 날 종가 끝나면 시뮬레이션 쫙 해드릴게요. 지금은 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위아래 너덜너덜한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측으로 가서 주봉. 주봉의 가격. 지금이 얼마냐면 2,650원이에요. 2,650원. 그러면 이제 2,650원에서 수식 짜야 되는데 는 가로 열고 이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야겠네요. 자, 이거 곱하기 1.024 그죠? 그 다음에 는 이거 곱하기
1.018는 이거 곱하기 1.012는 이거 곱하기 1.06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2,715원 2,715원이고 요거는 2,700원 1,700원 그 다음에 이건 2,680원 예. 그 다음에 이건 2,665원 요렇게 되겠네요. 요 네 가지 케이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다. 잘못 계산했네요. 그죠?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해놨네요. 다시 는 이거 곱하기 0.976 976이고 는 이거 곱하기 0.982 는 이거 곱하기 0.988 는 이거 곱하기 0.994 이렇게 되죠. 그러면 2585 그 다음에 2600 2620 2635 자, 요건 월봉 매수가죠. 요건 월봉 매수가예요. 요건 월봉 매수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수가 3포나 4포 갭상승을 하면 월봉은 매수가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틀 동안 한판 하겠죠. 자, 이제 2585 이 가격을 넣어서 보시면 없어요. 깔끔하죠? 없습니다. 상단선의 위치는 T3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 2,660원 2,660원까지 오르지만 하단선은 없다.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매수 전략 못한다. 다음에 2,600원 역시 없죠. T3 2,665원 2,665원 없어요. 2,620원 없습니다. T3 2,670원 없어요. 마지막으로 2635 없어요. 목표가는 T3 2,675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월봉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월봉만 중요해요. 월봉상 2,600원이 곧 올 거기 때문에 2,600원 아래로 갔을 때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대응하느냐, 선물 매수로 대응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주봉, 일봉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일봉도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일봉, 주봉, 월봉만 보셔야 돼요. 이틀 동안에 월봉만 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나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나쁜 결과로 나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거의 3조 원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옵션 만기가 아니라 선물 만기라는 거죠. 그럼 저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의아한 부분이죠. 대세 상승의 가판이네요. 대세 상승이요? 대세 상승이 여기서 어떻게 오죠? 대세 상승이 올라면 외국인이 현물을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 시점에서 현물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반등은 와도 이걸 대세 상승으로 어떻게 가요? 대세 상승이라는 개념 자체는 바닥을 찍어야 가요. 바닥. 대세 상승은 바닥을 찍어야 가는 거죠. 지금은 바닥인가요? 우리는 바닥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니에요. 미국이 바닥을 찍으려면 10월 달까지는 가야 돼요. 10월 달까지. 대세 상승에서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매집을 한다? 왜 하죠? 네, 왜 하냐는 거예요. 대세 상승에서 개인이 현물을 지금 엄청나게 샀잖아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현물 거래예요. 개인은 현물만 17조 8천억을 샀어요. 문제는 366까지 10조 원이 넘어요. 366까지의 개인이 매수한 현물이 10조 원이 넘어요. 그 얘기는 지금 349잖아요. 여기서 15% 올리는데 10조가 필요해요. 단순하게 15포인트 올리는 데만도 10조 원이 넘게 필요한 거죠. 1월 24일 이후가 36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2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366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14.2조예요. 그러면 지금이 349인데 17포. 17포 올리는데 14조가 필요해요. 그러면 1포당 거의 1조가 필요해요. 그죠? 1포당 1조가 필요한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 1포 올리는데 1조씩 매수해야 돼. 1조씩. 외국인이란 기관이랑.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세 상승은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대세 상승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세 상승은 폭락 뒤에 오른 거예요. 폭락 뒤에. 대세 상승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길게 오른다라는 걸 포함해요. 길게. 아주 오랫동안 오르는 거예요. 그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오른 거 대세 상승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승이에요. 하나의 사이클이라고요. 대세 상승은 사이클이 3번을 타요. 기본 3번 탑니다. 1년 상승, 1년 횡보, 1년 상승 이런 식으로 긴 시간 동안 상승하는 게 대세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상승이 오기가 어려워요. 빠진 게 없어서. 내린 게 없는데 어떻게 가요? 지금 미국 증시가 하나, 둘, 셋, 넷, 한 6개월 내렸나? 6개월 내렸어요, 6개월. 6개월 내려서 바닥이 오나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6개월을 내려서 바닥을 찍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대세 상승을 만들려면 1년은 쳐박아야 돼요. 자,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시니까 대세 상승이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지금까지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 여기죠, 여기. 여기. 잠깐만요. 자, 대세 상승이 왔던 기간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죠. 예.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세 상승이 이어져 왔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이게 있어요, 이거.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오기 전에 1년 이상 빠져요. 1년 이상 빠져야 바닥이 오니까 1년 이상 빼고 올라가면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어요. 1년 이상 빼면 대세 상승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5개월 내렸어요. 5개월. 5개월 내렸는데 대세 상승이에요? 내린 게 있어야 상승하죠. 네? 내린 게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뺀 게 있어야 매집을 할 거고, 매집을 해야 오랫동안 올라가죠. 매집한 게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이게 대세는 아니죠. 자, 이렇게 빼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빼야 이렇게 올라가죠. 빼야 올라가고, 빼야 올라가죠. 예. 빼고 올리고. 와, 이 지겨운 행보장. 자, 올리고 빼고 올렸어요. 지금 이거 내렸어요. 요거 내렸다니까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어요. 네. 절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세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손절이에요. 손절. 개인들이 손절하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매수한 거 싹 다 털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털고 가야 돼요. 개인 손절 안 해요. 더 사지.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바닥이라고 보는 건 개인이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에요. 참고하시라고요. 자, 관찰하셔야 될 거는 외국인이 내일 선물 매도 하냐 마냐예요. 외국인이 내일 선물 매도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김양현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같이 보고 넘어가려고요. 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고투 저투가 오르고 있어요. 고투 저투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장을 보세요. 미장은 저투만 올랐고 이건 내려요. 그죠? 나스닥의 주봉을 보면 고투도 내리고 종투도 내려요. 그 다음에 다우를 보면 다 내려.
보이세요? 미국 증시 다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의 주봉을 보면 얘네는 투심이 주봉상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고 있어. 우리는 오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국장을 보면 주봉상 상방과 하방이 다 그려져 있다고요. 그런데 나스닥을 보시면 저가만 올랐잖아요. 저가만 올랐어요. 고가랑 종가는 내리고 있어. 똑같이 다우로 가면 고저 종이 다 내려요. 고저 종이 다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두 번 더 내려요. 두 번 더. 못 올라. 6월 두 번째 주까지는 못 올라요.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오를 수가 없다고요. 나스닥도.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다고요. 이게. 제 머릿속에 있던 시나리오상 얘네는 6월 두 번째 주까지 추심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 계속 상승하면서 가야 돼. 계속 상승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이 드느냐? 그러면 외국인 선물 매도 어떡하지? 그죠? 외국인 선물 매도 어떡하냐고요? 앞으로 6월 두 번째 주까지 나스닥 지수랑 다우 지수가 고저를 높이면서 가면 오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만기일까지. 그 만기일까지 올릴 건데 외국인이 왜 3조 원어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제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지금의 나스닥 구조랑 다우 지수의 구조로 봤을 때 주봉은 그냥 계속 2주 동안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급락해야 돼. 예? 아니면 급락해야 된다고요. 이 구조는 올라가지 못하면 급락하는 구조예요. 근데 급락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어차피 하방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급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구조로 차트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3조 원을 들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3조 원의 1%는 300억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00억에, 아니, 3조 원의 3%는, 1%는 300억이에요. 지수가 2% 오르면 600억 손실이 나요. 옵션으로 난리 쳐도 선물 커버하기 힘들어요. 왜 롤오버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왜 바보같이 롤오버를 하냐고요. 청산을 하면 되는데 왜 여태 청산하지 않고 선물 매도를 들고 있냐는 거예요. 롤오버 한다고요? 3조 원을? 비용 들어가요. 롤오버가 나 롤오버 할게 버튼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롤오버는 현재 포지션 청산하고 차월물 포지션 잡는 게 롤오버예요. 신규랑 똑같은 거라고요. 현재 당월물 손절하고 차월물 들어가는 게 롤오버예요. 멋진 게 아닙니다. 손절한 거예요, 이미. 왜 손절해요? 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 됐죠? 지금 다우지수의 주봉은 오르고 있지만 투심은 내리고 있다예요. 그래서 종가가 내리면 최저치로 다시 떨어져요. 종가가 내리면 최저치로 다시 떨어지고 저가가 깨지면 최저치로 다시 떨어져요. 6월 두 번째 주까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봉은 아직 명확하게 상방으로 가고자 하는 시간대가 안 됐어요. 상방으로 갈지 말지는 6월 세 번째 주에 결정하는 거예요. 6월 세 번째 주에 결정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가격적으로 다음 주에 메리트가 있느냐? 보세요, 눈으로. 자, 없어요. (3월도) 롤오버 한 건데
그거 어떻게 찾아요? 롤오버 한 거 계산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저는 몰라서. 예. 2만 개가 롤오버 한 건데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대박님. 네. 롤오버 한 건데 2만 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면은 더 있단 얘기예요? 3조 원 말고 더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2만 개를 롤오버 했다? 2만 개를 어떻게 롤오버 하지? 저는 단순해서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순매수였어요. 4월 5일까지는 순매수였다고요. 매도 친 게 어딨죠? 예. 3월에 매도 친 게 2만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2만 개가. 아니, 어디냐고요? 없는데? 2만 개가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거 빼고. 지금 누적으로 3조 원인 이 수량 빼고요. 스프레드한 2만 개 어딨냐고요. 지금 33,000개예요. 예. 어디 있어요? 롤오버 한 2만 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1.3의 매도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데이터로. 여기엔 없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수치 안에는 롤오버 한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러면 롤오버 안 한 것만 33,000개예요. 5만 개란 얘기예요? 스프레드 한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3조 원의 선물 매도는 롤오버랑 상관이 전혀 없는 데이터예요. 왜냐면 만기가 지나고 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3조 원은 상관이 없어요. 다 청산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롤오버는 2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월물을 청산하고 차월물을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롤오버가 뭔가 버튼 눌러가지고 야 나는 롤오버 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청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분기 매도만 3조 원이네요. 그러면 2분기 매도 3조 빼고 롤오버 물량 어딨냐고요. 롤오버 물량이 어딨냐고요.
어디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대박님한테. 스프레드를 보면 나온다는데 그 2조 원 어딨냐고요. 에? 6월 6일은 또 뭐예요? 3월 물에서 롤오버 한 거 어딨냐고요. 3월 물에서 롤오버 했다며요. 지금 선물 매도가 3조잖아요. 예. 네. 그거 말고 3월에 롤오버 한 거 어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잘못 질문을 하고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3월 만기일 이후 지금까지 거래한 돈은 만기가 지난 후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프레드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롤오버 물량이랑 전혀 상관없는 돈이 3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조 원을 롤오버 했다고 했어. 그 2조 원 어디냐고요. 저 몰라요. 스프레드 주문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스프레드 주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3월물 만기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대박님은 지금 그때의 그러니까 3월물에 지금 선물 매도가 6월물로 옮겨왔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어딨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그 데이터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상철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롤오버는 데이터로 안 잡혀요. 그죠? 롤오버는 데이터로 안 잡히잖아요. 어떻게 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3월물에 2만 개 그거 어딨냐고요. 데이터로 안 잡힐 수가 없죠. 아니 데이터로 안 잡힐 수가 없다니까요. 데이터로 어떻게 안 잡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뭘 그어서 보냐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 데이터 어딨냐고요. 2만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가 어딨냐는 거죠.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걸 찾아내요?
궁금한 건데. 예. 지금 이 3조 원은 만기일 이후부터예요. 상장일 이후부터가 아닙니다. 만기일 이후부터예요. 그리고 KB증권은 상장일 이후부터 데이터가 다 잡혀요. 신규로 들어온 거 다 잡힌다고요. 그러면 누적으로 봤을 때 그 숫자가 안 나와요. 예? 1월부터 봐요? 1월부터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기 넘어갈 때 넘어간 수량만 보면 되죠. 3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갈 때 그 넘어간 수량만 알면 되잖아요. 1월물은 없는데? 3월물이 사라졌잖아요. (1월부터) 데이터를 봐도요, 1월 달에 6월물 거래는 거의 없어요. 스프레드가 안 일어난다고요. (3월 13일이) 포지션이 0이라는 게 아니죠. 그 전에 넘어오잖아요. 넘어온다고요. 거래량이 발생하니까. 예, 거래량이 발생해요. 근데 그 거래량에서 그게 매수 거래량인지 매도 거래량인지 알 수 없다고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자, 롤오버 하는 주체는 매수만 롤오버 하는 게 아니라 매도도 롤오버를 해요. 왜?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해야 넘어가니까. 선물 주문에서 선물 주문 스프레드 주문이요? 어디 있지? 어디 있어요? 스프레드 주문이? 안 보이는데요, 저는 스프레드 주문이라는 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물어본 거로는 알 수 없다예요. 알면 저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어렵네요. 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금 3월 만기 이후로 지금까지 롤오버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67명이죠? 광고나 좀 할게요. 두 가지 광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만약에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교보문고랑 예스24 가시면 예 잠깐만요. 자 예 저기 여기다가 네이버 가셔서 킹덤 오브 차트라고 이렇게 치시면 예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11번가에서 예 찾아서 필요하시면 읽어보세요. 자, 이게 하나의 광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잠깐만요.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